부자가 된 호자의 요절복통 두 번째 이야기.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옵니다. 호자는 사랑하는 부인을 먼저 떠나보내고 한참이 지난 뒤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맏아들인 부인은 상냥하고 매력적이었지만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부인은 매일 밤 전 남편과의 추억을 이야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것이죠. 전 남편은요. 정말 다정했어요. 제가 기침이라도 하면 바로 약을 사다 주곤 했답니다. 전 남편은요. 매일 저를 웃게 만들었어요. 참으로 유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었죠. 고 제잘되곤 했습니다. 처음엔 호자도 새부인의 이야기를 참고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새부인의 전 남편 이야기는 끊이지 않았고 호자는 점점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부인이 또다시 전 남편의 자랑을 늘어놓자 호자는 결국 참다 못해 부인을 살짝 침대 가장자리로 밀쳤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부인이 침대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바닥에 떨어진 부인은 팔을 부여잡으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다음 날 이 소식을 들은 새부인의 친정아버지가 환한 얼굴로 호자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니, 호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다는 자네가 어찌 부인을 침대에서 밀어 팔을 다치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게 무슨 짓인가? 그러나 호자는 당황하지 않고 태연히 대답했습니다. 장인어른, 오해가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지금 우리 집 조그만 침대 하나에 4사람이 북적이고 있습니다. 저와 제 옛 부인, 지금의 부인, 그리고 부인의 전 남편 말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침대에 있다 보니 이렇게 좁아서 부인이 떨어진 것이죠. 이건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란 걸 알아주셔야 합니다. 장인어른은 호자의 재치 있는 대답에 화가 풀린 듯 잠시 말을 멈추더니 결국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참, 자네는 말솜씨 하나는 정말 대단하구먼. 그 뒤로 부인은 전 남편 이야기를 조금씩 줄이기 시작했고 호자와 부인은 더 이상 침대가 북적이는 일 없이 평화로운 밤을 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과거에 얽매이기보다는 현재를 소중히 여겨야 하며 모든 문제를 화내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서 웃음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아본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어느 고요한 밤, 나스레딘 호자는 잠자리에 누워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임자, 우리 옆집에 사는 대장장이 나세르의 이름이 뭐지? 부인은 황당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아니, 영감도 참. 방금 나세르라고 하셨잖아요. 호자는 머리를 극적이며 변명했습니다. 아, 입에서 말이 잘못 나왔네. 실은 그 사람 이름을 물으려던 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냐고 물으려던 참이었어. 부인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맙서사, 대장장이라고 영감 입으로 말해 놓고선. 호자는 민망한지 고개를 끄덕이며 얼버무렸습니다. 아, 그게 아니라 그걸 물으려던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 물어보려던 거였어. 부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한숨을 푹 쉬며 말했습니다. 영감, 정말 무슨 일 있어요? 옆집에 산다고 스스로 말해놓고는. 그러자 호자는 돌아 누우면서 투덜거렸습니다. 아이고, 이 마누라야. 당신하고도 얘기가 안 되는구먼. 때론 스스로의 말에 꼬이는 것도 인간다운 매력이 아닐까요? 호자가 살림이 어려워져 궁리 끝에 당나귀를 팔기로 했습니다. 당나귀는 호자가 아끼던 동물이었지만 살림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장터에 가기 전 호자는 당나귀를 정성껏 빗질하고 단정하게 꾸며주었습니다. 좋은 값에 팔릴 수 있겠지? 호자는 아쉬운 마음으로 당나귀를 끌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터에 도착한 호자는 입담이 좋은 거간꾼에게 당나귀를 맡겼습니다. 거간꾼은 당나귀를 팔기 위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선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당나귀는 바람처럼 달리고 피곤함을 모릅니다. 무거운 짐도 척척 나르고 먹이도 적게 먹지요.
다른 당나귀가 하루 걸릴 일을 이 녀석은 반나절이면 끝냅니다. 똑똑하기로는 당나귀 중 최고입니다. 사람들은 거간꾼의 말을 듣고 당나귀를 사겠다고 몰려들었습니다. 서로 값을 부르며 경쟁이 붙자 호자는 슬그머니 거간꾼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이런 당나귀라면 내가 사야 하지 않나? 내가 사야 해. 결국 호자는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높은 값을 불렀습니다. 당나귀는 다시 호자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호자는 거간꾼에게 거간비를 지불하고 다시 당나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호자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부인이 대문 앞에서 기쁜 얼굴로 그를 맞았습니다. 영감. 내가 오늘 정말 대단한 일을 했어요. 뭘 했길래 그렇게 좋아하오? 부인은 흥분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소금 장수가 와서 우리 집에 있는 겨와 소금을 바꾸자고 하더군요. 겨 무게만큼 소금을 받기로 했는데 제가 아주 영리한 짓을 했지요. 팔에 차고 있던 금팔찌를 얼른 겨 속에 숨겨서 저울질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소금을 받아왔답니다. 잘했죠? 호자는 이 말을 듣고 한참을 껄껄 웃으며 부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 참 잘했소. 당신은 집안에서 솜씨를 발휘하고 나는 밖에서 살림을 챙기고 우리 부부는 정말 한치의 어긋남도 없는 천생연분이구려. 사람은 실수를 통해 배우고 그 실수를 웃음으로 넘길 수 있는 유연함이 바로 지혜가 아닐까요? 나스레딘 호자의 재치와 지혜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져 있었습니다. 먼 마을에 살던 한 여행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직접 호자를 만나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여행자는 며칠 동안 먼 길을 걸어 드디어 호자가 사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마을에 들어서니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어 이리저리 골목을 헤매다가 우연히 무너져가는 담벼락을 받치고 있는 한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어르신, 여행자는 다가가 공손히 물었습니다. 이 마을에 나스레딘 호자라는 분이 살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그분이 어디에 계신지 아십니까? 그러자 담벼락을 받치고 기대 서 있던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나스레딘 호자. 그 사람의 집을 아는 사람은 나뿐이네. 하지만 나도 지금 담벼락을 고치느라 바빠서 직접 안내해 줄 수는 없네. 여행자는 다급히 부탁했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어떻게든 호자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자 남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담벼락을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좋소. 내가 그를 불러오겠소? 하지만 담벼락이 곧 무너질 것 같으니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벽을 대신 받치고 있으시오. 나무 기둥을 구해올 테니 잠깐만 여기에 서 있으시오. 여행자는 어쩔 수 없이 벽을 두 손으로 한참을 받치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대체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요? 여행자는 담벼락을 받치고 있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며 자신을 여기 세운 사람의 생김새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배를 잡고 웃으며 외쳤습니다. 아하. 여보시오. 당신이 찾고 있는 나스레딘 호자가 바로 그 사람이오. 진정한 만남은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밤, 나스레딘 호자의 집에서 쿵 하고 엄청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옆집에 사는 이웃은 깜짝 놀라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급히 호자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대문 앞에 도착하니 호자가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는데 표정이 몹시 부르퉁해 보였습니다. 호자님, 무슨 큰일이라도 생긴 건가요? 이웃이 다급히 물었습니다. 호자는 한숨을 푹 쉬며 대답했습니다. 아무 일도 아니네. 계단에서 내 외투 칸두라가 굴러 떨어진 것뿐이야. 이 말을 들은 이웃은 고개를 갸웃하며 되물었습니다. 칸두라가 굴러 떨어졌다고요? 그런데 그게 무슨 대수라고 이렇게 큰 소리가 났나요? 호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이웃을 쳐다보더니 무심한 듯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 칸두라를 입고 있었거든.
때로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도 웃음으로 승화시킬 줄 알아야 한답니다. 어느 맑은 날, 낯을 든 호자는 사냥으로 커다란 꿩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호자는 기분이 좋아 꿩을 한 손에 들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길에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이봐, 친구들.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와서 맛있는 꿩 요리나 먹고 가게나. 호자의 초대에 친구들은 흔쾌히 응했고 모두 호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호자는 부인에게 꿩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꿩을 요리해서 맛있게 내주게나. 친구들과 함께 먹어야겠어? 호자의 부인은 정성을 다해 꿩을 요리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맛있는 꿩 요리가 접시에 담겨 식탁 위로 올라왔습니다. 맛있는 냄새가 방 안에 가득 퍼졌고 친구들은 기대감에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나누기 위해 호자가 잠시 방 밖으로 나간 사이 친구들은 장난기가 발동했습니다. 우리 한번 호자를 놀려볼까? 그들은 접시 위에 꿩 요리를 치우고 대신 방 한구석에 있던 살아있는 꿩을 접시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호자가 방으로 돌아와 접시 뚜껑을 열자 꿩이 갑자기 푸드득 하고 날아올랐습니다. 호자는 깜짝 놀라 꿩이 창문을 통해 멀리 날아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하늘을 향해 두 손을 올리고 외쳤습니다. 오, 신이시여. 이 연약한 꿩에게 생명을 되돌려주신 뜻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호자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꿩을 잡으려고 기울인 노력과 부인이 요리를 하느라 쏟아부은 재료값은 대체 누구에게 받아야 한단 말입니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도 웃음으로 넘길 줄 아는 마음이 중요하겠지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되세요. 나스라된 호자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